안녕하세요, 루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에 대한 감각을 키워줄 수 있는 책, 돈의 감각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래 있더라고요. 제가 이 저자분을 페이스북 팔로우를 하고 있었어서 글을 보고 이 책을 읽어봤는데 내용이 상당히 쉽게 잘 풀어져 써져 있고 유익한 내용이어서 이 저자분께 저희 로밍이 여러분들께 나눠주실 수 있겠냐라고 여쭤봐서 책을 받았습니다. 받고 싶으신 분들 댓글 남겨주세요. 이 책이 품절이 돼서 제가 봤는데 좀 며칠도 걸렸고 제가 일정이 있어서 이제서야 업로드를 하는데 보니까 며칠 전에 김미경 TV에서도 책 소개를 해주셨더라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많은데 이 책의 저자분도 유튜브를 하고 계시고요. 칼럼니스트세요. 그래서 좀 경제에 대해서 좀 쉽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탤런트가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제가 여기에서 상당히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요즘 특히 이자율이 엄청 낮아졌잖아요. 이자율이 이렇게 낮아지면 어떤 영향이 있는 거지? 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놨는데 주요한 포인트를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자면 일단 이자율이 많이 내려가면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죠. 대출을 받아도 이자를 조금만 내면 되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고 은행에 저축은 적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통화량이 늘어나죠.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돈이 많이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아무리 이자율이 낮아졌다고 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생필품을 사고 이자율이 낮으니까 우리 돈을 빌려서 맛있는 걸 먹자, 좋은 옷을 사자,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것보다는 투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대출받아서 투자 많이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투자를 어디다 하죠? 여러분 아시죠? 투자는 대부분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부동산과 주식에 돈이 몰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결국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부동산 주식의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 월급 열심히 벌어서 모으는데 그 돈으로는 집 못 산다 하는 게 이렇게 대출받아서 투자 개념으로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우리가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상승미소님께서 저자께서 말씀하시는 건 빚을 갚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면, 왜냐면 이 부동산 가격이 다 대출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 빚을, 이 대출을 갚기 힘든 상태가 되면 그것이 바로 붕괴로 이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이 흐름 이해가 가시죠? 이자율이 낮아져서 대출은 많이 받았지만 통화량이 생필품이나 재화, 서비스 이런 나라에서 필요한 것들이 흘러가는 데 통화량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투자만을 하고 투자가 특히 부동산에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의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이 대출받은 걸로 부동산이 다 되어 있고 대출 없이 집을 사는 사람들이 정말 적단 말이에요. 그렇게 대출로 이루어진 부동산 시장이 대출을 갚기 힘든 지속적으로 이자와 원금을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면 이 대출 껴있는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하는 붕괴가 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 프레임을 이해하고 나니까 왜 그렇게 부동산 집값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지가 보이더라고요. 책에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잠재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딱 보여지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빚을 갚기 힘든 레벨이 갑자기 닥치는 것이 아니라 다 그 신호가 있다. 만약에 그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필연적으로 오르는 것이 있대요. 바로 달러의 가치가 오른다. 우리나라 부동산 가치가 떨어진다면 달러의 가치는 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폭락이 걱정이 되면 달러에 미리 투자를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달러에 투자하는 게 뭐예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한국 돈 1200원이면 1달러죠. 만약에 부동산이 폭락이 됐을 때는 한국 돈 2000원이 1달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200원일 때 달러를 사뒀다가 달러 값이 오르게 되면 이제 그때 달러를 다시 찾게 되면 나는 1200원을 금고에 넣어둔 것인데 2000원으로 뽑을 수 있다는 거죠. 달러 적금, 달러 예금도 있고요. 그리고 달러 가치와 연동되는 펀드도 있고 상품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가시는 은행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될 거고 근데 이게 정말 만약에 폭락이 됐을 때의 얘기지 이 달러는 나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분산해주는
해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달러와 함께 중요한 거 하나가 금이죠, 금. 만약에 한국 돈의 가치가 만약에 많이 떨어진다면 금은 그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다 보니 만약에 한국 돈에 대해서 위기가 걱정이 된다라면 금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물론 금도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고 팔 때 세금 내는 게 꽤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의 세금은 나는 내면서도 리스크를 해지해두고 싶다, 분산해두고 싶다라는 분들께는 이렇게 달러나 금에 투자를 해두시면 좀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제가 주로 책을 그냥 읽어드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드린 게 더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의견 주시고, 경제를 우리가 배울 때 수요와 공급으로 배우잖아요. 근데 그걸로만은 해석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정말 공감이 가더라고요. 대량으로 공장에서 찍어내는 자동차는 매년 가격이 올랐고 전혀 부족하지 않은 초과 공급의 아파트는 수요와 상관없이 지금도 오르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 말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바로 통화량의 관점으로 경제를 분석하면 어떨까요? 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설명드린 내용도 이런 맥락이죠.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은 돈이 잘 회전되지 못한다 라는 뜻이고, 돈은 결국 빚이다. 빚의 관점으로 돈을 이해하면요, 훨씬 그 큰 거시경제를 보는 데에 도움이 돼요. 이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나오고, 특히 EBS의 자본주의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거든요. 제가 그거 링크에 남겨둘게요. 그거 보시면 이 책을 보시면서 함께 이해하시는 데에도 도움이 되실 거고, 그 다큐멘터리가 5부작인데 좀 지루해도 뒤에까지 다 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돈을 나라에서 스스로 만들어서 시중에 유통하는 것이 양적 완화라고 불리는 겁니다. 우리 뉴스에서 양적 완화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근데 그거의 잠재 위험성에 대해서도 책에서 말을 하고 있고요. 화폐가 교환과 가치 저장의 수단이 되려면 항상 그것을 대변하는 담보가 있어야 합니다. 시계나 가방을 담보로 전당포에서 돈을 빌리는 것처럼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돈은 더 이상 그런 것과 관련이 없고, 버블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쉽게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인류 사회에 눈으로 볼 수 없고 무게를 달 수 없는 추상적인 신용이라는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종이돈이라는 건 은행 계좌, 증권 계좌에 있는 돈들이 우리 지갑 속으로 들어오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명목화폐요. 그 전까지 돈은 은행이 부리는 연금술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 아리송한 신용화폐 시스템의 비밀은 결국 모든 돈은 누군가의 빚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면 신용의 팽창과 축소가 무엇인지, 이로 인한 경제의 성장과 부침이 어떤 과정을 통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신용이 창조되어 가는 게 은행이 딱 맡겨둔 돈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돈 중에 10%만 은행에서 가지고 있으면 90%는 또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1000를 맡겼다라면 100달러 빼고 900달러를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B라는 사람이 900달러를 대출해 갔다면 900달러로 차를 샀다라면 차를 판매한 사람이 또 900달러를 이 A은행에 맡기면 또 대출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다 보면 원래 있던 시장에 있던 돈은 $1000였을 뿐인데 사람들에게 있는 대출과 저축액을 합산해보면 이 전체 통화량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는 거죠. 이게 모든 사람들이 한 번에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려 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한 번에 다 은행에 돈 찾으러 가는 걸 뱅크런이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으니 웬만해서는 아낀 돈을 이렇게 또 대출을 해줘서 대출 이자를 버는 방식으로 은행도 돈을 버는 거죠. 적금이나 예금으로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잖아요. 그 이자가 은행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대출 이자로 번 돈 중에 일부를 또 예금 이자로 주는 거다라고 이해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1000를 맡겼는데 결국 계속 그 돈이 대출되고 들어오고 대출되고 들어오고 하면서 훨씬 많은 통화량으로 불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통화량이 많아지다 보면 결국 화폐의 가치는 하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월급은 계속 올라봐
올라봤자 몇 프로 안 되는데 계속 물가는 비싸지는 거죠. 이 신용의 이 대출의 이 늪을 이해하면 할수록 돈이 있는 사람들만 계속 버는 구조라는 생각이 들고, 푼돈인 월급, 내 작고 귀여운 월급이 이게 가치를 점점 상실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몇십 년 전, 30년 전 새우깡이 10원이었고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보시면서 인상적이었던 내용 같이 댓글에 써주시면 아무래도 더 당첨이 되실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관적인 견해가 섞여 있다는 거, 그건 참고 부탁드릴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